네,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이제 되고 있는 되고 싶었는데 이제 좀 되고 있어. 경제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뜨거워요. 이제 진짜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이 이제 정치 현안만 관심 갖다가 이제 터졌습니다. 포텐이. 주식, 부동산, 특히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게 주식이 지금 막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제만화방 이제사 본다, 자료 어디 있냐, 막 자꾸 membership은 어떻게 가입하냐, 오픈 채팅방은 어디 있냐. 문의가 엄청 옵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났고 두 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경쟁자로 정치 뉴스를 꼽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정치 뉴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나쁜 뉴스는 자꾸 보게 되는데 좋은 뉴스는 두 번 이상 보기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님 뭐 이렇게 비행기 오고 내리는 거 되게 좋잖아요. 좋죠. 근데 눈이 맑아져. 두 번 이상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아니 나는 신경 안정제야. 이재명 대통령 보는 모습이. 재미 차원에서는 일단 그래서 좀 정치 뉴스 보는 게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침 9시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엊그제 그 최강욱 의원이 나오셔서 나도 이제 주식을 좀 해볼까 이러시더라고. 좀 여기 또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 쳐보자. 사실은 최강욱 의원님은 저희가 한참 전에 뵈서 주식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들은 하는데 본인은 안 했었는데 좀 분위기 보니까 이거 되는 장 같거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해보시겠다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경제만화방은 이제 목요일 날 1시 반에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 저 멤버십 회원들에게 먼저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7시에 이제 녹화 방송으로 업로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 중에 들어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주식 얘기 조금 하고 그 뒤에 질문도 좀 받고 난 다음에 부동산 얘기도 하죠. 부동산도 지금 심상치 않아서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잡아야 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과제인데 코스피가 펄펄 날리고 있어요. 중동 저 전쟁이 터져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중동발 악재만 아니었으면 3,000대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맞아요. 일단 그 코앞에 놓고 2998까지 갔었는데 맞아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안 도와줘. 그래서 아무튼 뭐 세계적으로도 조금 우려하는 분위기가 늘 있고 그래서 일단은 3,000을 아직 속 시원하게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 같았으면은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우리 독자님들 댓글 보니까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런 분들 계신데 매일 재밌으면 안 돼. 어떻게 매일 재밌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어. 그리고 조정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고 이 정도면은 오히려 조정이 반가운 거죠.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벼 같은 것도 우짜라면은 쭉정이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져가면서 올라가면 오히려 더 길게 멀리 갈 수 있거든요. 확실히. 좋은 흐름 안에 있다.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흐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구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수가 3,000 넘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과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해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못 올랐다. 지난주에 했죠. 그거를. 근데 그게 올라야 된다. 오르잖아. 오르잖아요. 이게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기 되게 힘든 시장이에요. 일단. 근데 여기서 이제는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건전하게 움직이고 또 굉장히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사실은 구성 종목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도표를 딱 보여줬잖아요. 장표를. 과거보다 떨어진 지금 주식 대형주 위주로 딱 보여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네이버가 또 대박을 쳤어.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시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도 카카오가 제일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선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 순환매 과정인데 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순환매가 되냐면
오른 주식이 계속 돌려가면서 가거든요. 근데 장이 올라갈 상황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안 오른 게 올라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AI 수석에 네이버 그 팀장이 발탁이 됐잖아요. 공교롭게 다음 주 이번 주에. 그런데다가 또 AI 그 재원 투자를 정부가 뭐 대폭적으로 하겠다 이걸 또 밝히니까 같이 막 맞물리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1등 하고 있는 네이버가 이 정도 주가다. AI 지금 뭐 호재 이런 거 없이 그것도 사실은 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문어발식 경영하면서 막 동시상장액을 다 쏙쏙 빼먹어서 그렇지. 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다 낮은 구간에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좀 역량을 좀 추스리고 나면은 올라갈 준비 태세가 갖춘 구간에 원래 있었는데 거기다가 정책 호재를 때려주니까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뭐 확실히 반영되는 거고요. 특히 일단은 그 AI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점이 맞아요. 네이버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팔이 안으로 보면서 아니 원래 모종의 사람 심리가 다 그렇죠. 뭐가 없을까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한 말만 더 들어가면 그 하정우 수석이 소버린 AI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우리 걸로 하자. 우리 주권을 갖고 키워보자 이런 건데 그게 일단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1순위가 어딥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죠. 뭐. 야, 참 반가운 저희 댓글 중에 제일 반가운 거. 이제 매불수는 미루고 박시영 TV 경제 만화막을 봐야 한다. 요거 아주 마음에 딱. 아니 이건 근데 홍자님 믿을 수가 없어. 아직 매불쇼가 시작이 안 했어. 맞네, 맞아. 둘 다 잘 돼야죠. 저희가 뭐 저희 장점은 그런 거죠. 뭐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이광수, 박시동 두 분 다 매불쇼 나가지만 매불쇼에서 똑같이 이제 하지만 저희만의 차별점은 질의응답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많이 어디 나가는데요. 주식 얘기를 이렇게 하지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다. 저기 박시영 TV의 경제만화방에서 거의 주식 얘기는 거의 유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뉴스공장도 나가는데 거기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할 수 있죠. 근데 제발 주식 투자 좀 하세요라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저희가 더하면 총수 얼굴이 찌그러져. 하지 마. 뭐 건강기능식품 얘기하고 이러면 야 이제 맞아. 삐 막 이러고 이래. 저희는 합니다. 원래 그러려고 이 코너를 개설했죠. 그렇죠. 우리 진보 진영 있는 분들도 경제에 관심 갖고 이거 합법적이고 건전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 권유하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 멤버십 회원들 들어와서 토론을 하는데 과거에는 정치 하나는 이슈가 99.9%였는데 최근에는 정치와 경제가 반반씩 올라와. 정보 자체가. 그리고 너무 수준이 높아져서 나는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우리 토론방에 나 중수 이상이다. 나 고수 이상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있잖아요.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나는 요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요런 게 전형적인 하수. 멘탈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는 오픈하세요. 맞아요. 내가 이 종목을 열심히 봤는데 제일 예를 들기 쉬운 게 하이브니까 맨날 우리가 하이브를 예를 들잖아요. 니네들 하이브 알아? 여기 BTS라는 그룹이 있는데 내가 볼 때 6월이면 다 제대할 것 같아. 맞아. 우리 1년 전부터 그랬어. 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이브가 옛날에는 1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BTS가 코로나 되기 직전까지 매출만 보여진다면 현재 기준으로 해도 매출이 뭐 2배 올라가니까 이게 주가에 차포 뛰고 반영되면 지금보다 적어도 50%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써주세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 처음에는 좀 어려운 얘기다가 나는 어떤 주식을 이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고. 그럼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아는 정보들을 달면서 풍부해져.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자, 오늘은 질의응답을 좀 더 풍부하게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앞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위에 질의응답 한번 소개를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틈틈이 해야 돼. 그리고 최근에 저녁 방송 저희 저녁 방송에 어떤 분이
경제 만화망 때문에 자기가 요즘에 돈을 좀 벌었다고 네. 고맙다고 네네네. 그거를 댓글을 달고 슈퍼챗에 보내주시더라고. 아유, 너무 좋더라고. 자, 공기 꼬투리님 주식 방법에 관한 질문. 매수 계획하에 특정 종목 네이버를 담으려고 했는데 일부 매수 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럴 때는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광수 대표님이 알려주신 오르면 조금 담고 내리면 많이 사고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정도로 가늠을 못하겠어요. 제가 매수 후 폭등하여 30% 가까이 올랐다고 주식이. 네이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장에서 상승하는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식 이제 투자 방법인데,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면 조금 닫고 내리면 많이 사라고 저 방법을 유지하는 건데, 저 공기 꼬투리님은 이제는 네이버를 매수한 뒤에 이러셨을 거예요. 주가가 올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안 사요. 떨어지겠지. 네. 그리고 또 올라. 에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이게 다 모아서 사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도 일부 그냥 매수는 했대.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놓고 처음에 사놓고 안 산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주를 사놓고 다음 날 올랐어요. 원래 사야 돼.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10,000원짜리인데 내 10,000원에 얼마 일부러 샀어.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20,000원 가. 근데 만 한 2, 3,000원 뛰었어. 그럼 내가 20,000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르면 안 사게 돼요. 왜냐면 내일은 떨어지겠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 방법을 유지하지 않으셨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방법을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법을 유지하셔야 된다. 일단은 지금은 주식을 그냥 주가와 상관없이 계속 사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집사람은 주식을 하고 저는 안 하는데 한 개 맞힌 게 있어. 지난번에 이광수 대표가 그 팁을 줘서 어떤 주식이 요즘에 막 오르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팔지 마라 그랬어. 상한가를 쳤어. 팔지 마라 그랬어. 버텨라. 그렇지. 내 느낌은 더 간다. 더 간다. 그래서 내가 이때쯤에 다 된 것 같은데 팔았어. 바로 그 다음부터 꺾이더라고. 그래서 맞췄어요. 운 좋게. 아니 그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운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이 왔어. 옛날 같으면 뭐 상한이 왔다면 무조건 팔잖아. 근데 이거 상한에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여유. 이 주식은 실적이 개선돼서 좀 갈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투자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랑 딱 콕 집어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대답을 드리면 이게 진짜 네이버에 대한 대답이라고 너무 한정해서 들으시면 또 오해가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식이 오르는 거는 걔만 오르는 이벤트나 호재성 이게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만 놓고 보셔도 그게 소멸성이냐 그래도 뭐 분기 반기 1년 이상 갈 호재냐 이거를 보셨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선생님께서 저 위에 한번 올려주세요. 왜 네이버를 사셨다 그랬지? 그것까지 나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안 나있죠. 아무튼 선생님 네이버를 사려고 했는데 네이버가 지금 소멸되는 이슈 때문에 뜬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거야. 그러면 뭐 분기 있으면 없어지겠지. 그런 거잖아요. 뭐 경주 무슨 뭘 해. 거기에 납품해야 되는 호재를 받았어. 납품 끝나면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렇게 소멸되는 이슈가 그 종목에 있느냐 아니면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갈 만한 지금 웨이브를 탔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종목을 그렇게 하나 보시고 그거 말고 그 종목에 맞는 호재 말고 외부에서 그 종목을 바라보는 호재가 뭐냐. 네네. 지금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책으로 AI로 지금 나라에서 돈을 1년에 20조씩 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 회사들을 좀 키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카카오가 잘 만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던 칩이라든지 이 기본적인 이 투자 이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이버가 1등이에요. 참고로 이광수 대표가 한 1년 전부터 네이버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얘기 드릴게. 내수 특히 네이버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 1년 전이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런 거는 지금 이 정부가 적어도 5년을 끌고 갈 이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공시켜야 되는 당위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버텨야 돼. 그렇죠. 네이버는 더 올라가. 그러니까 정부가 물을 쫙 뿌리면 그 비가 얼마나 물길이 네이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있겠죠. 이게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소멸성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왜 고민을 하시냐. 그치. 여유가 있거나 목표가를 그치. 본인이 생각할 때 더 높게 잡았다면 가면 되지. 예. 이게 이해가 됐을 네. 거예요. 자, 두 번째 안나님 지난주에 한한령 해제 관련주 이건 뭐 중국 얘기죠. 한한령 섹터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엔터 게임, 컨텐츠, 화장품 같은 중국 내 소비주를 주로 봐야 할까요? 호텔이나 카지노 같은 한국에서의 소비주를 주로 봐야 할까요? 건기식도 유효한 섹터일까요? 뭐 보니까 질문한 걸 내용 들어보니까 그래도 경제바라만 꾸준히 보신 분 같아요. 네. 저거를 조금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저는 한국의 주식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이 늘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 관련된 주식이 상승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통화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10월에 경주에 오셔라. 네, 와라. 네. 에이펙에 네. 초대한다. 네. 자, 여기하고 연관되는 게 10월에 에이펙이 열리겠죠. 네. 그러면 에이펙이 열리면 기본적으로 뭘 하게 되나요? 아니 경제 협력이랑 막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겠죠. 예. 근데 경제 협력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뭔 행사를 할까요? 문화 행사? 네. 그렇죠. 뭐 해요? 대표님. 우리 BTS나 K-pop 하겠지. 뭐 K-pop. 그 사람들 하겠지. 아니 한국에 지금 저기 새로운 정부가 하이브야. 아니. 그러니까 얘기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뭐 K 컬처 뭐 K-팝하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펙에서 전 세계 정상들을 모아놓고 그렇지. 무슨 행사를 거기다 뭐 장구 칠까요? 중요하죠. 네. 장구 치는 거 중요하죠. 옛날엔 근데 장구 쳤지 않습니까? 순수예술, 전통예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밀고 있는 게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리한테 유화책을 할 거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은 뭐 그냥 맨몸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뭐 선물을 가져야지. 뭘까요? 뭐가 될까? 한한령이 있으면 그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관돼서 한한령으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뭘까요? 당연히 K문화였습니다. K문화. 그러네. 공연을 못 해요. 그리고 그 공연 쪽에 일하는 분들은 내란 때문에 있잖아요. 네. 모든 공연이 다 끊겼대. 국내도. 그렇죠. 이제서 숨통 트인데. 그러니까 행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공연을 못 했다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어요? 너드라는 중국 영화. 그러니까 중국 만화 영화. 네. 그냥 1등 해 버린다. 전 세계 애니메이션에. 맞아. 그만큼 내수에 지금 중국의 내수에 그 문화의 씀씀이가 커졌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런 회사들이 뭐 공연하고 이러면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돼서 이제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가장 큰 게 엔터고요. 게임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게임도 한국 게임이 미국에서 지금 안 돼요. 미국에 지분 투자가 돼 있는 게임만 중국에서 돼요. 그런 규제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풀게 되겠죠. 근데 화장품은 좀 다른 얘기예요. 화장품은 뭐냐면 내부에 화장품 회사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 자체를 관심 있게 보는데 중국에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던 분야 그리고 이런 어떤 변하지 않는 이벤트들을 보면서 에이펙 당연히 열린다. 그러면 뭔가 이제는 막 이제 으쌰으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뭘 관심 있게 보느냐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건기식도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엔터를 보는 거고 건기식은 왜 보냐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중국 얘기하는데 건기식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새로 아이템으로 추가됐어요. 제가 그건 계속 얘기했어요. 뭐 한 3달 넘었던 것 같은데. 고령화돼 있고. 중국이 고령화돼 있고 그랬더니 중국이 지금 한국의 건기식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없던 거다. 그러면 뭔가 모멘텀을 확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로봇 얘기도 하셨는데 그 로봇이 어떤 성향의 로봇이야? 그거는 한국의 로봇을 얘기하니까 중국 시장의 로봇. 중국 그거는 이제 중국 주식을 얘기할 때 하는 거고. 네. 저 중국 관련된 주는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방금 그 이광수 대표님의 이 물 흐르듯이
이 수려한 이 설명 예. 듣다 보면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깔끔합니다. 깔끔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저 선생님이 질문을 볼게요. 한한령 해제될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한국이 못 들어온다는 게 한한령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풀려. 그러면 중국 시장에 우리가 빗장을 거치면 들어가서 장사 잘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야? 뭐 게임도 좋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엔터는 당연하죠. 네. 여기까지 좋은데 저 선생님이 갑자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식의 얘기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갑자기 중국 애들이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호텔이나 카지노. 이제 카지노까지 가. 그러면 이제 호텔이나 카지노까지도 수혜를 받으려면 지금 보세요. 빗장만 열리면 BTS는 공연만 하면 끝나요. 인과관계가 너무 쉬워.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 스타들은 그냥 공연 몇 개에서 몇 개 매진되는지 관객 수입 그걸 바로 자본으로 돌려서 매출로 딱 이어가지고 계산하기가 너무 쉬운데 가는 거 말고 이제 오는 거 계산해야지. 그게 이제 그러면 호텔 수입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카지노는 그럼 그중에 몇 명이 갈지. 이해되시죠? 네네.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걸려야 돼요. 사실 인과관계가.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로 가는 거야. 인과관계. 이 선생님들이 추론 아닌 추론 방식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주 선생님들께 딴에는 합리적인 결론까지 쭉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때는 여기서 안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갔다 쳐도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합리적인 부분으로 시장은 합리적이지만 마지막에는 인기 투표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연상이 되는 걸 쫓아가잖아. 나 말고 이해가 돼. 이걸 설득시키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래 너는 그걸 기대하고 카지노 해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쉽게 하이브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아이템은 1, 2분 내에 설명해서 바로 알아들어야 돼. 대중이. 그럼 그건 통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1, 2분 내에 못 알아들으면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방금 이광수 대표님 설명처럼 이렇게 쭉 인과관계를 타고 듣고 얘기되고 이게 대중들에게 설득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같이 생각할 것처럼 되고 근거가 확실하고 그러면 맞는데 갑자기 카지노까지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설사 그게 말이 돼도 야, 니네 한국 카지노가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파라다이스 그룹 가봤어? 뭐 중국 관광객이 오면 매출이 얼마 뛰는지 과거 내가 비교해 볼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안 뜬다. 좋습니다. 예, 요렇게 한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 미래셋 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장님 주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과 같이 타.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하고. 그러면 애널리스트잖아요. 물어봐. 야, 요즘 뭐가 좋냐? 자, 15층 안에 끝내야 돼. 맞아요. 자, 여기서 저 이겁니다. 왜? 자, 한한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알았어. 끝.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엔터주 중에 중국 지분이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야. 물론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물론 다 들어가야지. 근데 이걸 압축해서 자, 엘리베이터 딱 10층 내에 설명할 수 있느냐. 맞아요. 그게 딱 이거야. 야, 광수야 요즘 뭐 좋냐? 그랬더니 예, 뭐 좋습니다. 왜? 딱 여기. 끝. 그렇지.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정치하는 그 컨설팅 입장에서 법사 현장 누가 돼? 15초 내에 끝내거든. 이래 이겁니다. 그것이 정치하고 좋습니다. 똑같아요 다. 자, SQ님 5년간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 레버리지를 반반 그대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조정받을 때 레버리지 비중 올리고 상승할 때 레버리지 비중 줄이고 이런 식으로 두 종목 간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저건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 200을 꾸준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레버리지나 그 인버스를 꾸준하게 하면 안 돼요. 변동성이 크고 또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200을 장기 투자하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상품은 단타로 쓰신다. 좋습니다. 좋은 날님. 근데 일단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 저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쪽이 해지되고 이쪽이면 좀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제 맞춰가면서 적당히 안전도 하고 수익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신데 그거를 프로가 아닌 이상 매일 그거 어떻게 맞춰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런 방식은 아마추어한테는 추천을 안 드리고 지금 장은 굳이 따지자면 기간을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올라가는 장으로 현재 보고 있잖아요. 그런 장에서 뒤를 막아주는 거에 반 정도 투자하면서 비율 맞춰간다는 거는 수익만 조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비용만 조금
아깝게 알겠습니다. 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좋은 날님 요즘 국내장이 너무 좋지만 전에 추천해 주신 킨더모건 계속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건지요. 현재 수익률은 0.96%라고. 저거는 배당 수익률이 3, 4%가 나오기 때문에 뭐 네.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어쨌든 LNG를 수출하려고 한다. 네네. 그러면 LNG 주 중에서 인프라를 깔고 네. 인프라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 작전은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조금 오르는데 다른 게 많이 오를 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말 갈아타까 네, 유혹을 느끼잖아. 그런데 저는 투자는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지 마시라. 너무 잘 나가는 우리가 자꾸 여기서 막 뭐 몇 30% 올랐어 40% 올랐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자기만의 주식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또 그럴 날이 온다. 네, 좋습니다. 초아님 미국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나 시엔스 윈드 같은 에너지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야 하는지 고민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은 아니 트럼프랑 뭐 이 미국 애들이 하는 게 이게 진심이 어디까지일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현재 악재를 그동안 악재가 뭐 별로 없이 햇빛 맑음이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네. 당분간은 날벼락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밑에서 조금 고민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보시고 꼭 미국이 아니라도 생각해보면 또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크게는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오늘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예, 네.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예. 네. 한우님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님 이재명 정부 공약 중에도 가장 비중이 있는 건 AI 섹터인데 이 부분은 가장 필요하고 밥이라고 생각되는 건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국민이 쓰고 사고 이용하는 데이터가 쌓인 포털과 SNS이라서 오르는 건가요? 오르고 있다면 지금 상승장인가요? 아니면 거의 꼭대기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AI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가 딱 떠오르는 국내 주식이 없으니까 네. 이제는 대형주 중에서 오르는 거고 그동안 사실은 좀 소외받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또 조금씩 이제 사는 거를 볼 때 외국인들이 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꼭대기인지 상승인지 사실 이걸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죠. 근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느낌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투자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판단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투자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꾸준하게 사고 또 가격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렇게 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질문도 있는데 부동산은 조금 이따가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랑추님 우리 제주 사시는 분이신데 워크샵 이제 참석하신다고 하고 돼지고기 수육 가져오신다고 그분이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네. 근데 이제 주식 고수더라고요. 네. 제주도도 강연 추진하고 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해요.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주가 조정 시 현금 보유해서 다음 타겟은 실적 정책주로 봐야 하는지 공매도 교육 이수해서 지금 지수 조정 시 해보려고 미리 이수해서 준비 완료하고 있다고 워크숍에서 질문한다고. 제주도 강연 좀 해달라고. 이건 요청사항이네. 제주도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그냥 저희가 사담으로 그 이번에 선거할 때 그 박혁권 배우님이랑 술자리를 하고 했는데 그 배우님이 제주도 살더라고요. 맞아요. 놀러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되네.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이랑 저랑 가자 한번. 그렇지. 예, 좋아요. 간 김에 한번 그러면 강연을 잡아볼까? 이렇게는 저희가 얘기는 했는데 인기 폭발이겠다 제주도. 예, 7, 8월 안에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바람 쐬러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좋다. 예. 간 김에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박혁권 배우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그럼 진짜 좋았어요. 맑죠 사람이 좀. 꼭 가려고. 좋아. 그날은 사람들 다 제주도 갈 것 같은데 미리 잡아서. 자. 슈퍼챗 올려주신 분도 소개하면서 넘어갈게요. 위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워터비스트님, 모닝켈리님, 와니파파님, 경제만화방 최고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 한우님이 재밌더라고.
좀 남의 전장을 포착한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 나고 풍산을 샀대. 풍산. 잘하셨어요. 아니 불이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포탄 만들고 하는데 포탄도 맞아. 총알 만드는 건 뭐 세계 45% 수익 세계 1등이니까. 근데 사실은 한 잔씩 드시라고 슈퍼챗 보냈어. 딱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전쟁 나는 순간 그러고 나서 딱 이틀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전쟁에 꼭 내가 이 사람 생명에 이 피를 뿌리는 자본에다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너무 애로하고 그 순간에 풍산을 보고 단타든 뭐든 오늘 들어가서 2, 3일 버틴다. 이렇게 빨리 순발력 있게.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부천 관식이님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시죠. 저는 소형 부동산 부동산은 조금 있다가 주식 마치고 부동산 코너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마저 밑에 볼까요? 한우님 아까 했고 윤님 심리적인 부분 질문 드려요. 주식시장 호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고 출연하시는 방송들의 제목들이 7월 전까지 준비해야 한다 등등등등 입문자에게 조급함과 불안감이 듭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인데 카카오, 하이닉스, 네이버 등 잘 알려진 회사 종목을 지금 구매해도 될까요? 이거 큰 시장적인 측면을 물어본 것 같아요. 상승장이냐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일단은 완전 초보시라고 해서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조급하고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100%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초보자는 실패 많이 합니다. 조금 올라도 불안해서 팔고 떨어진 거 못 팔고 들고 있다가 이런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저기 써주신 종목 뭐 카카오, 하이닉스, 네이버 그게 좀 떨어지겠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세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초보이신 분은 그 돈을 얼마 있다가 뺄지 그걸 잘 못 잡지. 본인 자금이 위험한 자금인지 안 위험한 자금인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금액으로 일단 시작해 보시고요. 저 세 종목 하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해보시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하시되 조급함과 불안함이 없어지는 단계가 돼야 고수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예금 적금 이쪽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쪽에 넣어놓는 것보다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투자하시는 게 더 낫죠. 그 얘기는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예탁금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으로 특히 또 해외 주식에서 국내 주식으로 저는 초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유동성이 준비되어 있고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뭘 해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대한 방법을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노브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한 3년 동안 지수가 3,000에서 4,000, 뭐 5,000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내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방법을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RYAN01님 바이오주 전망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결론만 사실 이제 우리 단골 손님들한테는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도 단편적으로 대답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답이라는 걸 알고 들어주세요. 그냥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는 저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시장이 좋으면 바이오주는 약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그런 시장이 좀 거기다 굳이 안 넣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바이오주가 좀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 판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한국에 여기서 3,000에서 4,000, 5,000에 가려면 저평가된 주식이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큰 흐름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거예요. 저평가 우량주. 근데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높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뛰더라도 한계가 있겠구나. 그럴 수 있죠. 쉽게 이야기. 시장이 막 그런 게 오르면. 근데 이제 바이오는 재밌습니다. 한방이 있죠. 한방이. 왜 재밌냐? 이게 재밌어요. 바이오에 빠지면은 딴 섹터가 재미가 없어. 이거는 완전히 한 방 터지면은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바이오주를 하면 안 돼. 초보자가. 그렇죠. 왜냐면 이러면 중독되거든. 맞아. 그래서 막 20% 안 올리면 짜증을 내. 그렇죠.
사실 저는 그걸 투자를 그렇게 하면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되게 심각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 말씀은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확실합니다. 다만 거기서 보상받고 그 달콤하게 열매를 따려면 그야말로 고수가 되는 길이 험난해요. 그러니까 주식 초보 그러니까 주식 자체도 중수 이상 가야 되고요. 그 본인이 보고 있는 종목이 말하는 그 의료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바이오 쪽 관련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 가짜 정보와 참 정보를 구별할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어렵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이제 재밌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파티마님 몇 년간 들고 있던 시젠 마이너스 8%였다. 80%였다고. 요즘 물 타서 지금 마이너스 50%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조하지만 손절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죠. 이제 그분 이 말씀을 사실은 파티마님이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상황은 정말 제가 묻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잘은 몰라요. 저 종목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저 질문 보고 실시간으로 딱 보니까 고점비에서는 반토막이에요. 근데 요 근래에 있는 저점비에서는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그 정도 딱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조금 그냥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아직 안 터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덜 뛸 수 있을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차트상으로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다. 네, 거기까지만 그냥. 원박님은 아까 그 네이버 뭐 카카오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릉부릉님 서클 10일 만에 66% 수익인데 목표가가 200불인데 거의 도달했어요. 코인베이스가 장기적으로 더 괜찮아 보여서 갈아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단합니다. 나도 저도 그 3일째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돈도 안 되는 방송하느라고 못 잡았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투자 방법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이 많은 종목을 팔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추적 손절매라고 그래서 66% 수익이면 저기에서 이제 1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50%대로 돌입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팔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내가 이거 팔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할 때 매도하는 거다. 수익이 나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나는 주식을 너무 빨리 팔지 마시라. 어쩌면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익을 오래 갖고 계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부릉부릉님이 그래서 슈퍼챗에 10만 원 보내주셨어. 서클 저 정도 보셨으면 보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공기 꾸트리님도 두 분 답변 덕에 머릿속이 말끔해졌다 감사하다고. YG 월드님도 세 분 드시라고. YG 월드는 그 YG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달리는 중님 더위 조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SQ님이 손절매와 물타기가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매 기준이 마이너스 10%라면 물타기 기준은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이거는 많이 질문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 저는 물타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한 게 1,000만 원 내가 사야지 목표했는데 그래서 다 못 살 때는 물타기 해도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다 사놓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더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세요. 좋습니다. 제시카님 시엔스 윈드와 하나솔루션 이거 아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건 지금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지금 기회냐. 그럼 나는 이걸 볼 줄 아니까 떨어질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면. 저건 근데 이런 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거를 맞춘다는 거는 이 홀짝 맞추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울 것처럼 보여도 제일 어려워요. 엔간해서는 안 될걸요. 그래서 이제는 제시카님한테 저 주가가 이제 오른 상태라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니까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50%가 올랐으면
거기에서 10% 이상 빠지면 더 판다. 근데 지금 안 빠졌으니까 아직 안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팔 때는 아니다. 네. 박선영님 이제 질문 서너 개만 받고 부동산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항로 관련주 이거는 찾아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 나오긴 나오는데 관련주? 그거는 부산이 핵심이고 부산에 어떤 회사가 가는지 찾아보세요. 네. 정은영님 매달 일정 금액 30만 원을 적립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뭐 이 얘기인데요. 적립식 투자? 적립식 투자는 배당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배당주를 잘 골라서 배당주 투자를 적립식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딩의 주식 투자는 적립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깡깡아지님 지주사들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주사 상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 이슈가 종료되는 건지 아니면 그 법으로 인해 지주사들이 개선되는 과정까지 끌고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주사들은 근데 개선될 그 방향성으로 개선될 거잖아요. 그럼 빠졌을 때 사야죠. 상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통과되면 지주사 주식들은 좀 빠진다. 오히려 그때 호재다. 사야죠. 지금은 기대감으로 일단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법 됐네 그러면 일단 소재가 고갈된 소멸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법이 바뀐 거고 법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지주사가 가치를 올려야만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혁신 조치가 나올 기업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옥석을 가려야겠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오히려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주사들 모아놓은 뭐 ETF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괜찮은 것은 갖고 계속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처럼 투자 방법을 해서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씩 사다가 그렇게 빠지면 많이 사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지주사 E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는 희망으로 올랐다가 이제 상법 개정되니까 쑥 빠지는 지주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주사를 주목하는 게 얘네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경영 분쟁이 난다. 또는 이 PBR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상 후보군이 한 50개 되는데 그중에 뭘 사지 이렇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귀찮아하실 때 ETF를 넣어놓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 오늘도 지주사 관련한 분쟁이 났잖아요. 어저께 콜마 홀딩스에서 분쟁이 났단 말이에요. 콜마 홀딩스도 지주사였네. 이걸 내가 놓쳤다. 근데 알고 봤더니 ETF는 담겨 있다. 근데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저께 상한가 치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막아주면서 내가 미처 못 본 거를 잡아줄 때 그럴 때 ETF가 이제 좀 좋은 거고 내가 딱 봐가지고 얘네들은 뭐 조만간에 터지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가는 게 낫고. 자, 광고 하나 하고 주식 얘기 좀 했으니까 부동산 얘기 좀 짚어보고 마저 질문 나온 주식 질문들은 방송 말미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TI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TI 이 주식은 주식이요? 아니 주식이 아니라 이 광고 제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매일 먹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난 너무 반가워. 들어먹는 식. 왜냐하면 이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불편한 분들 계시는데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는 이 상품이 바로 셀TI입니다. 화장실이 즐거운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는 제품이 바로 셀TI 유산균인데요. 셀TI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죠. 셀러링스가 연구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WHO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의 정의에 따르면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바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셀TI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냉장 관리합니다. 이중 보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고요. 작년에 셀러링스 집계 기준으로 1년 동안 66만 개의 셀TI가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했죠. 그리고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리뷰 평점 5점 만점에 4.9점 받을 정도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내돈 내산 후기
보시려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기, 어린이, 학생, 성인, 50대 이상 임산부까지 연령에 맞게 제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춤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셀티에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티아이는 주식은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유산균. 이거 상장 안 됐구나. 네, 부동산 얘기 조금 들어가 본 다음에 나머지 주식 얘기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왜냐면 요즘에 부동산이 너무 오른다고 해서 지금 조중동에서 부채질하는 것 같아 또. 근데 실제도 그런 현상이 좀 있다면서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뛴다. 일단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놔두면 폭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한번 보시죠. 올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네.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 해제하면서 한번 폭등한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고 예. 그다음에 좀 안정되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다시 또 올랐죠.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출이 계속 시장이 풀리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대출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집값이 빠지면서 집값이 빠질 때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로 시장 유동성을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 증가하고 빚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다시 올랐는데 네.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줄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시장 상황이 집값이 빠졌을 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집값이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뭐냐면 근데 제가 볼 때 이유가 있어요. 예.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부가 안 바뀌었다. 공무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계속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계속 얽혀 있다 보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에 15억짜리 15억 원의 아파트를 사는데 예. 전세를 끼고 사면 예전엔 대출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출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15억 원 아파트를 3억 원에 삽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 시대 점검하겠지만 공급만 막 늘리겠다 이런 쪽의 시그널이 계속 나오던데 이 대출 문제를 들여다봐야겠네 빨리.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뭐냐면 집값이 빠졌을 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했다고 해. 그러면 다시 오르면 빨리 걷어들여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법이 통과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통령께서 빨리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이 줄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예.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이거든요.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 즉 매도 물량이 정확히 3월을 딱 기준으로 해서 예. 9만 건이 훨씬 넘었는데 7만 건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빠졌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안 내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걷어들이고. 그 얘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는 사람들은 막 빚을 내서 사. 대출을 일으켜서. 돈이 필렸으니까.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내놔. 그럼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렇죠. 근데 저 원인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집을 그럼 왜 안 내놓냐. 전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저는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공약을 어떤 걸 했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제 세금 안 내도 되겠네 하면서 안도감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매물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냐면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해요. 맞아요. 그게 나왔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아파트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게 생기나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거는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 공급 물량인데 매도 물량인데 더 빠르게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전체보다. 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 문제와 결국엔 세금, 재건축 규제 완화가 겹쳐지면서 집값 폭등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이 최근 조선일보 보도 보면 고령층들이 매도하는 사람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령층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안 내놓는 거잖아. 아니요. 근데 고령층도 다시 매물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집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계속 쉽게 말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던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줄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은 지속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 있게 시장 상황을 보는 거고요. 사실 좀 빠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책을 지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정책을 조언하고 시장 상황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어떤 공급입니까? 그러면 아주 단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규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더 증가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그동안 집값이 떨어질 때 도입됐던 정책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둬야 돼요. 이건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아까 대출 같은 그렇습니다. 것도? 집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그 정책들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이 엄청나게 풀어줬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처럼 기대감을 사실은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 우리 변화 없어 이제. 당연히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거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시장에 확실히 신호를 줘야 돼요. 이건 뭐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추경이라든지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차단막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출 규제죠 당연히. 좀 더 강화해서.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는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자주택자가 대출 규제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 대출 이런 것들. 미세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안 흘러 들어가야 한다. 이거 중요하네.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집값이 하락하잖아요. 네. 그럼 정책은 엄청나게 빨리 와요. 집값 올리는 정책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둔촌주공 살리기. 집값이 떨어지니까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을 떨면서 정책으로 살려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 쉽게 말해서 잡는 정책은 천천히 나와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하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고 뭐 유동성도 나가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경제도 못 살려요. 내수는 더 위축될 거고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가 급하다. 그런데 저는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제 자료 마지막 장 보시면 지금요 뭐 미국을 볼 때 전 세계 집값이 안정 추세라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요. 전 세계 집값이 오를 때는 정책이 무력화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집값만 오르고 있다고요. 서울의 집값만. 그래서 적절한 정책이 나와주면 분명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저희가 이 대목만 부동산만 편집을 따로 해서 빨리 대통령실 쪽에 관계자들에게 보도록 이걸 조치를 취해야겠네. 제가 그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만나봤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우선 바꾸고 그래야 정책이 바뀐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풀어놨던 정책이 제자리만 돌아서도 빠르게 시장은 안정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부동산 질문을 그 부천 관식이님 아까 주셨는데 그거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좀 위에 제가 밑에서부터 그러면 주식 질문 좀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질문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관식이님이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시장이 안정될 거 하락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상황이 바뀐 건가요? 사실 이 상태로 가면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정책이 나오고 적절한 규제가 시장에 나오면. 관식이님이 슈퍼챗 보내주면서 보낸. 네, 제가 있어요? 봤어요. 그 질문.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알기 때문에 찾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과 빨리 시의적절하게 나오면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거고 그리고 과도하게 올랐던 지역은 가격이 하락이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네. 아까 요거 얘기네요. 아파트 상가 시장의 침체 이어도 역세권이지만 저평가된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직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 얘기네. 저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은 전망을 사실은 안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수익률도 낮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임대 수익률은 조금 뭐 3% 4% 5%대 유지할 수 있어도 가격이 유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할 때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YG 월드님 변하지 않은 방향성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 꽂혔어요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꼭 아예 콕 집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를 찾아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변하는 건가 변하지 않는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브 방시욕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BTS는 제대하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해가 방시욕이 문제인 건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할 수도 있지. 그렇죠. 정신 차리고 변하겠죠. 변할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정신 못 차리고 뭐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나 방시혁이 지금 회장이 의장인가요? 하여튼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있던 일이잖아요. 투자는 여러분 어디에 한다? 미래. 그래서 자꾸 과거의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는 기회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영향을 미치지만 투자는 미래에 한다. 네. 시간이 보물님 코스닥 시총 1위 회사가 코스피로 옮겨가면 회사 가치가 더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알테오젠 얘기하면서. 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기 위한 사실 자격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다 충족하고 올라가는 거면은 그냥 보통은 뭐 좀 더 좋아진다. 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 알테오젠 관련해서 뭐 10월에 무슨 호재가 있다 뭐 있다 이렇게 해서 첩보를 입수하는 것 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 그리고 중국 건기식 투자하는 회사를 보니 시총이 1조 이하이던데 네이버랑 비교하면 수익성이 더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보문님 말씀 중에서 저 주변 사람이 투자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할 때 주변 사람은 가장 경계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총하고 앞으로 수익성하고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삼성전자가 계속 수익성 좋은가요? 그래서 시총은 사실 단순하게 어떤 그 지표일 뿐이지 투자하는데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총하고 뭐 비교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릉부릉님. 저거 지난번 우리 다뤘던 거다. 우리가 했던가요? 이 방송에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했어요. 잠깐 했어요. 준비했다가 그때 하셨어. 했었어요. 예. 스테이블 코인에도 관심이 있는데 결제 인프라 업체와 은행이 주요한 관련 기업이더라고요. 아이폰 모먼트라 기사화가 됐던데 이쪽도 연구 부탁드립니다. 뭐 짧게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그 AI 이런 것처럼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한쪽으로 주요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약간 확실한 기조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추진하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하락점 아까 올려주세요. 거기 위에 잠깐만요. 이분 한우님이 연초에 이광수 선생님께서 부동산 문의 드렸는데 하반기 이후 가격 하락이 크게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좀 아까 서울이 좀 바뀌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냐고. 그러니까 일단 전망할 때 조건부 전망인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만 잘 마련되면 안정시킬 수도 있다. 네. 제주 다정님. 주식 초보자인데 하나솔루션 지금 하나솔루션에 마이너스 10%라고 불리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질문이 계속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추세로 보면 뭐냐면 이게 20% 이상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이해해야죠? 저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거 맞겠죠? 이게 들고 있고 싶어 하시는 이 생각이신데 그냥 저 같으면 물론 이제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20을 이미 버신 분도 계시고 수익 구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늦게 와가지고 이제 막 번개 맞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단편적인 질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답 내리면 저 같으면은 지금은 정리할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의 정책 이슈가 생각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솔루션 주요 사업 파트 중에서 요거 이제 그 보조금이 만약에 끊기면 다른 쪽 소재나 이런 쪽은 지금 다 적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제도가 바뀌거나 뭐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 구간에 들어가셨다면 차라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기다렸다가 제도도 바뀌고 관세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들 그거 보고 다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질문 몇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월드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인과관계 1순위고 2차 전지 ESS 이런 건 다음 스텝일까요? 라고 물어봤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일단 전력을 생산하는 게 첫 번째고 특히 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쉽게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난다. 그거잖아요. 어쨌든 태양이 비칠 때만 생산되고 태양이 안 비치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ESS를 말씀하시는 건데 뭐 그게 당연히 그런 수순일 겁니다. 네. 맥스정님 인천에서 아이 키우는 50살 아빠인데 현재 주거지 초등학교가 학년당 일반 2반 정도로 적어서 주변을 이사 고민 중인데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고. 그게 아까 부동산 전망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인천은 지금 좀 계속 뭐 시장이 일단 안정된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가격을 그러니까 내가 꼭 가야만 되는 사야만 되는 그런 시점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적절한 타이밍인가.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의 타이밍만 얘기하면 인천은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네. YG월드님 개미 털어내기는 정말 있나요? 하라고 어떻게 구분하죠? 없습니다. 저거. 예, 넘어가겠습니다. MN님 AI는 결국 전기 생산 아닌가요? 데이터를 만들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 원자력 또는 ESS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결사 서리님 경주 에이펙 기다리며 단타로 호텔 신라 매수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아니 개별 주식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그냥 저희는 이렇게 얘기 딱 드렸죠. 아까 그 얘기는 쭉 한 거 아니야? 아까 호텔하고 저 카지노 뭐 그 얘기 다 드렸어요. 연동된 얘기잖아요. 네. 넘어갈게요. 앤드류 CH38님 FDA에서 CNVP 신약 승인 심사 기간 1, 2개월로 단축한다는데 그렇다면 신약 관련 업종에 영향이 많을까요? AI 신약 개발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좋겠죠. 예. 네. 골고리님 지주사 상법 개정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많이 빠졌네요. 상법 개정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것도 아까 답변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은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이 있는 카카오 네이버 페이 말고 코인 담을 삼성 월렛 같은 지갑 관련 삼성 SDS 같은 주식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고 가고 난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게 하려면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누가 1등이 될지 어디가 패권을 잡을지 천천히 보셔도 되긴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조급하게 그래서 뭐 이게 주도주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 조금 섣부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이제 카카오는 페이가 있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근데 벌써 거기를 또 뛰어넘고 남들이 안 하는 월렛같이 또 넘어가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렇게 마이너 쪽으로 혼자만 합리성을 찾아서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시장의 동의를 안 받는 분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왜 하나 더 들어가냐. 자 마지막 질문 CW55님 우님 6월 28일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두 분이 참가 확정 답변이 없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그거는 아마
이게 22일 강의는 급하니까 먼저 답변을 문자가 왔던 것 같고 28일짜리는 내일 아마 문자가 가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거 문의가 몇 명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오더라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빨리 좀 이거 답을 줘래. 왜냐하면 차편을 예약하는데 어려움이 있대. 기차표 이런 거 예약. 최대한 저희가 빨리.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신 저희가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소문난 집안. 그다음 만보혜원님 슈퍼챗 보내주시고 엄채연님 동탄 서점 갔다가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의 책 구매했다고 친필 사인도 있어 아주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만화방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함께 듣기보다는 혼자 듣기보다는 함께 듣는 게 좋고 주변 분들도 이 방송 듣고 투자에 눈을 뜨고 동참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